원숭이 한 마리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. 불빛이 반짝일 때마다 달콤한 주스가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. 원숭이는 행복하게 받아먹습니다. 수백 번의 반복. 이제 원숭이의 뇌는 불빛만 봐도 도파민을 뿜어냅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불빛이 반짝인 후 주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 순간 원숭이는 어떻게 했을까요? 슬퍼하거나 신어간 게 아닙니다. 원숭이는 괴성을 지르며 기계를 부술듯이 극도로 분노했습니다. 이것은 뇌과학자 볼프람 슐츠 교수 연구팀이 실제로 진행한 실험입니다. 기대했던 달콤함이 사라진 순간 뇌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. 여러분, 이 원숭이 이야기 남일 같으신가요? 당신이 처음으로 거절하며 아니라고 했을 때 전화기 넘어가 갑자기 싸늘해지던 그 느낌, 혹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굳어버리던 그 순간, 바로 그 사람의 뇌 속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인생이막 라디오입니다. 당신의 가장 빛나는 계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. 당신이 이제야 진짜 당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. 오늘은 그 결심을 흔들던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.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를 부탁드릴게요. 지금 이 순간 그 사람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. 당신이 처음으로 거절했을 때 가장 격렬하게 반응했던 그 사람, 엄마일 수도 있어요. 30년 지기 친구일 수도 있고,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. 그 사람이 그때 했던 말 중 지금도 가슴에 박혀있는 말이 있으신가요? 그 말을 품고 여기까지 오셨을 당신을 위해 오늘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.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반응했는지, 그 순간 당신이 모르고 저질렀던 실수가 무엇인지, 그리고 거절 이후 현실에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까지.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. 그 사람의 반응이 당신 탓이 아니었다는 것을, 당신의 거절이 옳았다는 것을,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. 그 3가지를 알고 나면 거절 한 번에 무너지던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왜 그 사람은 당신의 처음 거절에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했을까요?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. 또 부탁이었어요. 당신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. 이번엔 좀 어려운 것 같아. 나도 요즘 좀 힘들어서. 그 한마디 거절에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리거나, 알겠어 라고 짧게 답하고 그 뒤로 연락이 뚝 끊기거나, 아니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데 그 말투가 영 마음에 걸렸던 일,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. 뇌과학에서는 이 순간을 보상 예측 오류라고 부릅니다.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. 당신은 그 사람에게 자판기였습니다.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빈 적 없는 자판기. 동전을 넣으면 반드시 나오는, 부탁을 하면 반드시 들어주는. 그 사람의 뇌는 당신을 그렇게 학습했을 겁니다. 저 사람의 예스는 나의 당연한 권리다. 수십 년간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이 이 고랑이 깊게 파인 거예요. 그런데 그 자판기가 처음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. 기대했던 보상이 사라지는 순간 뇌 안의 도파민 수치가 수직으로 곤두박질칩니다. 그 혼란이 분노가 됩니다. 그 당혹감이 눈물이 됩니다. 그 싸늘한 침묵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가 됩니다. 그런데 그 분노 뒤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. 2003년 UCLA에서 이걸 직접 눈으로 확인한 연구가 있습니다.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팀이 아주 단순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. 사람들을 fMRI 기계에 눕히고 가상의 공 던지기 게임을 하게 했어요. 처음엔 세 명이 사이좋게 공을 주고받습니다. 그런데 게임이 진행되면서 상대방 2명이 갑자기 이 사람에게 공을 던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. 이유도 없이, 설명도 없이, 그냥 갑자기. 그 순간 연구팀은 fMRI 화면을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. 뇌에서 불이 켜진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
손가락이 불에 데웠을 때 켜지는 곳, 뼈가 부러졌을 때 켜지는 곳, 살같이 찢어졌을 때 켜지는 곳,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바로 그 부위였습니다. 당신이 처음으로 거절하며 아니라고 말했던 그 순간, 그 사람이 전화를 툭 끊고 싸늘하게 굳어버렸을 때, 그 사람의 뇌는 실제로 부러진 뼈와 똑같은 신호를 처리하고 있었어요. 마음이 아프다는 말,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, 그건 진짜였습니다. 진짜로 아팠던 거예요. 뇌가 하기 증명했습니다. 아픈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.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해요. 그 자판기를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이에요.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뇌가 잘못 학습되도록 당신이 훈련시킨 겁니다.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사실이에요.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.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깊이 배려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. 당신이 나쁜 게 아닙니다. 당신의 사람 방식이 뇌과학적으로 역효과를 낸 겁니다. 두 번째, 그 순간 당신이 모르고 저질렀던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?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어요. 그 사람이 진짜로 아프다는 걸 느끼는 순간 당신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. 죄책감이에요. 내가 거절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거잖아. 그 죄책감이 입을 열게 만들어요. 아, 미안해. 나도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. 사실 이번 주에 이런저런 일이 좀 있었거든. 다음엔 내가 꼭 챙길게. 근데 나한테 화난 거 아니지? 이게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예요. 왜일까요? 통증이 폭발하는 순간 상대의 뇌에서는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꺼져버려요. 그 상태에서 당신의 이유는 들리지 않아요. 오히려 당신의 설명 하나하나가 공격할 빌미가 될 뿐이에요.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. 당신이 쩔쩔매며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상대의 뇌에서는 아주 위험한 학습이 시작돼요. 충분히 서운해하면 결국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. 카지노에 가면 동전을 넣는 기계가 있어요. 누를 때마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. 가끔씩만 나와요.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사람들이 멈추지 못해요. 혹시 이번엔 나올까봐, 혹시 이번엔 들어줄까봐. 당신이 착하게 사고할수록 상대에게 당신이라는 자판기를 마음대로 조종할 가장 완벽한 리모컨을 쥐어주는 겁니다. 혹시 그 리모컨을 쥐어준 게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? 그 무거움이 느껴진다는 건 당신이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. 나쁜 사람은 결코 무거움을 느끼지 않습니다. 그 리모컨, 지금 이 순간부터 되찾으면 됩니다. 그 방법,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. 세 번째, 행동 방안입니다. 자판기를 수리하는 핵심 기술은 딱 하나예요. 이름하여 단답형 거절입니다.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미안해. 한마디입니다. 이 문장 하나가 수십 년간 굳어진 패턴을 바꾸기 시작해요. 이때 요령은 사과는 한 번만, 그리고 침묵입니다. 지금부터는 단답형 거절을 할 때 만나게 되는 반응의 패턴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4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. 그 반응 앞에서 결국 무너지는 분들 다 이유가 있어요. 패턴을 몰랐기 때문이에요.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 패턴, 즉각 폭발형입니다. 갑자기 왜 이래? 내가 뭘 잘못했어? 이 순간 절대 해명하지 마세요. 자판기가 고장났다고 자판기가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. 딱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. 지금은 이야기하기 어려워. 나중에 얘기하자. 그리고 자리를 피하세요. 뇌가 진정되기 전의 대화는 기름에 불을 붓는 것과 같아요. 두 번째 패턴, 침묵 냉각형입니다. 알겠어 라고 짧게 답하고 그 뒤로 연락이 뚝 끊깁니다. 대놓고 화내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. 내가 뭘 잘못한 건지, 관계가 어색해진 건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이 뇌를 더 괴롭히거든요.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. 그 충동에 따라
먼저 연락하는 순간 상대의 뇌에는 기다리면 결국 연락이 온다는 새로운 학습이 시작돼요. 상대가 먼저 연락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, 그것 자체가 자판기를 수리하는 행동입니다. 세 번째 패턴, 제3자 동원형입니다. 다른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다들 네가 좀 변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. 또는 이렇게 오기도 해요. 다른 식구들도 다 네가 너무한다고 하던데? 직접 압박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당신을 고립시키는 방식이에요. 이럴 때 쓸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. 그랬구나. 해명하지 마세요. 설명할수록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. 네 번째 패턴, 반복 타진형입니다. 며칠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비슷한 부탁을 합니다. 이럴 때는 처음과 동일한 톤으로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세요.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. 미안해. 톤이 바뀌면 협상 여지가 생겨요. 같은 문장, 같은 톤의 반복이 그 사람의 뇌에 새로운 패턴을 새겨 넣습니다. 아, 이 자판기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구나. 이 짧고 담백한 거절이 반복될 때 비로소 상대의 뇌도 새로운 고랑을 파기 시작합니다. 당신의 묵직한 노가 그 사람을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목소리가 들려와요. 이러다 그 사람이 서운해서 나를 영영 멀리하면 어떡하지? 네,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. 먼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. 처음 거절을 당했을 때 반응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보상 예측 오류 때문이에요. 수십 년간 익숙했던 자판기가 갑자기 바뀐 거니까요. 그 사람의 뇌도 새로운 패턴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 처음 한두 번의 반응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지는 마세요.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. 당신이 흔들림 없이 담백한 거절을 유지했을 때 비로소 그 자판기의 진짜 속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가짜 인연의 자판기는 교묘하게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면서 다시 예전 자판기로 돌아오게 만들어요. 이런 말들로요. 그래, 알겠어. 근데 너 빠지면 자리가 좀 어색할 것 같긴 한데. 아니, 너니까 이런 부탁도 하는 거잖아.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말도 못하는데. 너 요즘 좀 바빠졌나 봐. 예전엔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해줬는데. 직접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. 아주 자연스럽게 당신 스스로 미안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.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자판기가 언제나 예스를 뽑아주는 그 편안한 쓸모를 사랑했던 겁니다. 그 사실이 지금 많이 아프게 느껴지시나요?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당신이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인연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진짜 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. 어휴, 목소리 왜 그래? 딴 생각 말고 무조건 푹 쉬어. 자판기에서 뭔가를 뽑아내려는 게 아니라 자판기가 왜 지쳐있는지를 먼저 걱정해주는 사람. 그 차이가 당신이라는 자판기 앞에서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가릅니다. 당신의 거절은 당신이라는 자판기를 공짜로 쓰던 사람들을 멈추게 합니다. 그리고 진짜 당신의 온기를 알아보는 사람만 곁에 남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당신의 예스와 당신의 쩔쩔매미, 상대의 뇌에 잘못된 학습을 심었을 수 있어요. 그렇다고 당신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. 너무 오래, 너무 깊이 사랑했을 뿐입니다. 그리고 지금 드디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.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. 자판기가 아닌 진짜 당신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. 당신의 변화는 벌써 시작되었습니다. 당신은 원래부터 잘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당신의 가장 빛나는 계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거절 한 번의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며 혼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주변에 있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. 당신의 배려가
상대의 뇌를 잘못 학습시킨 것이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. 오늘 이 영상이 전해드린 그 말 한마디가 오늘 밤 그분이 혼자 품고 있는 그 마음의 무게를 충분히 털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다음 화에서는 거절당한 사람의 뇌과학적 고통과 회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원인을 찾아주는 심리학 인생이막 라디오였습니다.